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역시 뭔가 숨긴 게 있었구먼. 그러게 평소에도 혼자 조용히 지내더라니. 19년 전이면 그때 그 일 말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도 선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토지가 19년 전 실종 아이의 부모 명의였는데 갑자기 선자 씨 명의로 바뀌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자 할매가 그 땅을 가로챘다는 말이요? 아이고, 그런 일이. 까마귀 떼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발견된 불쌍한 백구. 그러나 그 작은 입에 물린 찢어진 봉투는 19년 전 묻혀있던 충격적 진실을 드러내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논두끼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푸른 벼 이삭들이 미풍에 살랑거리고 있었죠. 선자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더니 이내 2마리, 3마리, 점점 더 많은 까마귀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검은 깃털들이 하늘을 뒤덮으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어휴, 저것들이 왜 저리 몰려다니나? 선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 들판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끙거리는 듯한 마치 무언가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죠. 선자는 지팡이를 더욱 꽉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죠. 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논둑을 돌아서자 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백구 새끼 한 마리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쪽 뒷다리를 절뚝거리며 버둥거리고 있었죠. 입에는 낡고해진 포대기 조각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대고 있었어요. 아이고, 저 작은 목숨이 어쩌다 저리 됐노.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까마귀들은 약자의 기척을 막고 몰려든 것 같았어요. 백구는 피를 흘리며 포대기 조각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저것들아, 썩 물러가라. 선자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 까마귀 떼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까악까악거리며 놀란 까마귀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흩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고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무릎을 꿇고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작은 몸집에 비해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어딘가 간절한 빛이 담겨 있었죠. 아가야, 괜찮다. 할매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선자는 조심스럽게 백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백구는 여전히 포대기 조각을 입에 물고 있었죠. 선자가 빼내려 하자 더욱 꽉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포대기 조각을 자세히 보니 오래된 것 같았어요. 색깔도 바래고 곳곳이 해져 있었죠. 하지만 백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선자는 백구를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까마귀들이 여전히 따라오며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더 이상 가까이 오지는 못했죠. 집에 도착해서 선자는 백구를 마루에 눕혔습니다. 상처를 살펴보니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뒷다리 하나는 절뚝거릴 것 같았죠. 불쌍한 것. 어미는 어디 갔을까? 선자는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고개를 들어 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가자 밖에서 다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창문을 꽉 닫고
백구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할매가 잘 돌봐줄 테니까. 하지만 선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백구가 물고 있던 포대기 조각도 왠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죠.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야겠다. 그렇게 불길한 여름 오후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은 여전했지만 선자의 집 마당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백구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렸습니다. 비록 한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긴 했지만 선자를 따라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정도로 회복되었죠. 우리 백구야, 오늘도 기분이 좋구나. 선자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백구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선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선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 백구를 데려온 날, 선자는 그 작은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밤마다 곁에서 지켜보았죠. 백구도 처음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차 선자를 믿기 시작했어요. 할매 덕분에 살았구나. 고맙다, 우리 백구야. 선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는 기분 좋다는 듯 혀를 내밀고 헥헥거렸어요. 그런 백구를 보니 선자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백구가 처음 물고 있던 그 포대기 조각 말입니다. 선자는 그것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둔 채로 말이죠. 그 포대기는 어떻게 됐을까?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선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선자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뒤따라왔어요. 장롱문을 열고 매니 서랍을 열자 그 포대기 조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포대기를 꺼내어 펼쳐보니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원래는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서 실이 풀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가 그리 소중했을까? 선자는 포대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포대기를 향해 다가왔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포대기 한쪽 끝을 입에 물었죠.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거구나. 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작은 포대기 조각이 백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미가 마지막으로 덮어주려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어미가 마지막으로 덮어주려던 거겠지. 이걸 붙잡고 살아남았구나. 선자는 백구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백구는 포대기를 살짝 놓고 선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슬픔과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선자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자신도 한때는 품어줄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내 자식도 저렇게 품어줄 수 있었더라면. 선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 이제는 할매가 내 가족이다.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 선자는 포대기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서 장롱에 넣었습니다. 백구는 아쉬운 듯 포대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걱정 마라. 언제든 보고 싶으면 꺼내줄게. 그날 저녁 선자는 백구를 위해 특별히 좋은 사료를 사왔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밤이 되자 백구는 선자 곁에 누워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자도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대신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겹게 들려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 같았죠.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선자는 백구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한 달 전 그 불길했던 오후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좋아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선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함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가 물고 있던 그 포대기 조각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이 곧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선자는 백구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계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무렵이었습니다.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까악까악. 백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몸을 긴장시켰어요. 털이 곤두서기 시작했죠. 또 시작되는구나. 선자도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들도 함께 들려왔어요. 툭, 툭, 툭. 지붕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였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더욱 대담해진 것 같았죠. 마치 숨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걷고 있었어요.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공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세우며 누군가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죠. 조용히 해, 백구야. 들킬라. 선자는 백구를 달래려 했지만 백구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어요. 마치 정말 위험한 존재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빨라서 정확한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선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의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지붕에서 처마로, 처마에서 마당으로. 마치 집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 같았죠. 백구는 이제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선자를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백구야, 위험해. 이리 와. 선자는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낮게 으르렁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죠.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죠. 마치 누군가가 담장을 넘어온 것 같았어요. 선자는 숨을 죽이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마당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뭘 찾는 거지? 선자의 머릿속에 다시 그 포대기 조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백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것이니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발자국 소리가 장독대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흙을 파는 소리 같기도 하고 돌을 옮기는 소리 같기도 했죠. 백구는 이제 완전히 흥분해서 문을 향해 짖으려 했어요. 하지만 선자가 얼른 백구의 입을 막았죠. 쉿, 들키면 안 돼. 선자는 백구를 꽉 안고 숨을 죽였어요. 밖의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죠. 정말로 누군가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자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백구도 선자 품에서 떨고 있었죠. 둘 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마치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죠. 까마귀 울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뒤지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선자는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떠난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백구도 여전히 긴장한 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선자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장독대 근처 흙이 어지럽혀진 것 같았어요. 정말 누군가 왔다 간 거구나. 선자는 확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죠. 분명히 누군가가 이 집에 무언가를 찾으러 오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선자는 다시 한번 포대기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이 되자 선자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역시나 장독대 근처가 어지럽혀져 있었죠.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뭘 찾고 있는 거지? 선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았죠. 백구도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선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또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들기가 두려웠죠. 이번엔 더 대담해질까? 선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맞이했어요. 백구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알 수 없는 위험에 맞서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백구와 함께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밤마다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낮에는 그래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 윙.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선자는 고개를 들어 길 쪽을 바라봤죠. 무슨 일인가? 백구도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어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선자의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경찰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나 와 있었죠. 그 뒤로 여러 대의 차량들이 더 따라왔어요. 선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집에 온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백구도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선자 곁에 바짝 붙었어요.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함께 내렸죠. 기자들이었습니다. 뭔 일이요? 선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대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경찰관 한 명이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집 주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9년 전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집 토지 관련 문서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었거든요. 선자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9년 전 실종 사건이라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요.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19년 전 아이 실종 사건의 핵심 단서가 이 집 토지 문서에서 발견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토지 매매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선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기자들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선자 할매 집에 웬 경찰이? 뭔 일이여? 저리 호들갑을 떠는 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선자는 사면초가에 빠진 기분이었죠. 경찰관이 다시 말했어요. 일단 서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백구는 선자의 다리에 바짝 붙어서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긴 게 있었구먼.
그러게 평소에도 혼자 조용히 지내더라니. 19년 전이면 그때 그 일 말하는 거 아니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선자는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도 선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죠. 기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토지가 19년 전 실종 아이의 부모 명의였는데 갑자기 선자 씨 명의로 바뀌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자 할매가 그 땅을 가로챘다는 말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선자는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 땅은 원래 제 거였다고요. 선자가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럼 왜 경찰이 와서 저런 소리를 하겠어요?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선자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경찰관이 다시 말했어요. 일단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안을 수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색이라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게 없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영장을 준비해온 상태였어요. 선자는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죠.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선자는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백구만이 유일하게 선자 편에 서서 곁을 지키고 있었죠. 나는 모른다 했잖아.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냐? 선자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치솟았어요.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 같았죠.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자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백구를 안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이것저것 뒤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죠.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에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선자는 마치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매, 괜찮아요?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도 의심의 기색이 역력했죠. 고마워요.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선자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백구는 선자의 품에서 불안해하며 몸을 떨고 있었죠. 그때 집안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찾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잠시 후 경찰관들이 집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들고 있었죠. 선자 씨,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선자는 그것들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토지 등기부등본과 각종 계약서들입니다. 모두 선자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선자는 서류들을 자세히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이 서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치매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 아니요?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아이고, 정말 사람 이름 모르겠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선자는 위축되어 갔죠. 70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딱딱해져만 갔죠.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선자의 품에서 벗어나더니 장독대 쪽으로 뛰어갔죠. 백구야, 어디 가니? 선자가 부르자 백구는 뒤돌아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장독대 뒤쪽으로 갔죠. 뭔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도 백구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저게가 뭔가 찾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경찰관들이 백구를 따라 장독대 뒤로 갔어요. 백구는 특정 지점을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죠.
여기 땅이 좀 이상하네요. 최근에 파헤쳐진 것 같아요. 선자는 깨달았어요. 지난 이틀 밤 동안 누군가가 그곳을 뒤진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누가 믿어줄까요? 백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파헤치려 했어요.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고 있었죠. 잠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삽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파보니 정말로 뭔가 묻혀 있었죠. 이게 뭡니까? 흙 속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어요. 비닐봉지에 쌓여 있어서 그나마 보존이 된 상태였죠. 선자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본이네요. 그런데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상합니다. 이 서류의 도장이 아까 집에서 찾은 것과 다른데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경찰관의 말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집중했죠. 집에서 발견된 서류는 선자 씨의 도장인데 이 서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요? 누가 진짜인가? 혹시 선자 할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 아니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자도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경찰관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돋보기까지 꺼내서 꼼꼼히 확인했죠. 이 서류가 원본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것은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작이라고요? 선자는 놀랐어요. 그럼 자신이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었던 건가요? 네, 누군가가 선자 씨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서류는 여기 땅에 숨겨둔 거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자 씨는 피해자라는 말씀인가요? 누군가 선자 씨를 이용해서 토지를 숨긴 건가요?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비록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맞잖아요? 왜 이런 서류가 집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선자 할매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요.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한번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법이었죠. 선자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백구만이 선자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내가 날 도와준 거구나. 선자는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만약 백구가 없었다면 진실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구해준 셈이었죠.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선자는 속으로 울먹이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로 손가락질을 받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죠.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진짜 서류가 발견되어 선자의 결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선자 씨, 정말로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겁니까? 네,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제 땅에 그런 서류가 묻혀 있는지. 선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자들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19년 전 일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당시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토지 문서를 누가 가져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선자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선자는 머리가 어찔어찔했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거 아니요?
선자 할매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 19년 전이면 선자 할매도 젊었을 때인데 그때 뭔 일이 있었나? 그러고 보니 그 무렵에 선자 할매가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하나의 말들이 선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이웃들과 정답게 지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대접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선자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70 넘은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할매. 백구가 선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선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건 백구뿐인 것 같았어요. 고맙다, 우리 백구야. 내만이라도 할매를 믿어주는구나.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선자의 품에서 벗어나더니 장독대 반대편으로 뛰어갔죠. 이번에는 아예 다른 곳이었어요. 백구야, 또 뭔가 있니? 선자가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백구는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죠. 그리고는 미친 듯이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들이 다시 주목했습니다. 또 뭔가 찾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저게가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탐지견 같아요. 사람들도 모두 백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백구는 정말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선자는 걱정스러웠어요. 백구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백구는 전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발톱으로 흙을 긁어내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죠. 경찰관이 다시 삽을 가져왔어요. 백구가 파헤친 자리를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죠. 여기도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이 집 땅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묻혀 있는 거죠? 잠시 후 흙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낡은 봉투였죠. 앞서 나온 것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봉투 겉면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등기부 사본과 함께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장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경찰관이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도장도 선자 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누군가가 선자 씨 이름을 빌려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말이죠.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보시다시피 이 위임장에는 선자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필체도 완전히 다르네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선자 할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요?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요? 선자 할매, 정말 미안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자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가 또 갑작스럽게 결백이 증명되었으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할매,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우리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선자 할매를 믿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자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한번 받은 상처는 금세 나을 수 없었거든요. 경찰관이 선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자 씨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선자 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 이제 괜찮은 건가요? 선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수사는 계속해야 합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선자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짜 범인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구는 선자 곁으로 돌아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잘 해결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내가 날 구해준 거구나, 백구야. 선자는 백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두 번이나 자신을 구해준 셈이었죠.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구나. 내 손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가 나를 살려내는구나. 선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영영 누명을 벗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왜 선자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왜 계속 이 집을 맴돌고 있는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고 경찰은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자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백구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정말 평온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선자의 결백이 증명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선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할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사과했지만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선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기자들은 떠났지만 마을은 여전히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선자는 백구와 함께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 어느 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자 씨,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선자는 백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죠.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경찰관이 선자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경찰관은 여러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우리가 백구가 찾아낸 서류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진짜 범인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선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인가요? 마을 이장이었던 김모 씨입니다. 19년 전에 아이가 실종된 후 그 가족의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선자는 깜짝 놀랐어요. 김 이장은 평소 선자와도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을? 김 씨가 선자 씨를 이용한 겁니다. 선자 씨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나중에 다시 자신 명의로 넘기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증거 서류들을 선자 씨 집 땅에 묻어둔 것 같습니다. 혹시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선자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지난 며칠 밤 동안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던 것도 백구가 그렇게 경계했던 것도 모두 김 이장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김 이장이 밤마다 우리 집에 네, 아마 증거를 수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백구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자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선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우리 백구가 정말 영리하구나. 경찰관도 백구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그때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선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이제 선자 씨는 완전히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고맙습니다. 선자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죠. 김 이장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선자는 백구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선자를 보며 인사를 건넸죠. 할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백구 참 영리하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선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한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선자는 마당에 앉아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할매는 어떻게 됐을까? 백구는 선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이 되자 선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열었어요. 백구가 처음 물고 있던 포대기 조각을 꺼냈죠.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걸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 포대기 조각을 보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백구와 선자를 이어준 운명의 끈이었던 거죠. 내 어미가 마지막으로 덮어주려던 이 포대기가 결국 우리 둘을 구해준 거구나. 선자는 포대기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다시 장롱에 넣었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밤이 되었지만 이제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김 이장이 체포되었으니 더 이상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 일도 없을 거였죠. 백구도 편안하게 선자 곁에 누워 잠들었어요. 한 달 전 그 불길한 여름 오후와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었죠. 정말 다행이다. 모든 게 잘 해결됐구나. 하지만 선자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진짜 기적은 내일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선자는 백구와 함께 평소와 같이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오전 중에 경찰차 한 대가 다시 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이렌 소리도 없었고 기자들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경찰관 한 명이 차에서 내려 선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뭔가요? 김 씨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진 사실이 있어요. 경찰관은 잠시 말을 멈춘 후 계속했어요. 19년 전 실종된 아이의 가족들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선자 씨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자는 놀랐어요. 유언이요? 네, 만약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마을에서 가장 착한 사람인 선자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일이 김 씨가 이 사실을 숨기고 토지를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선자 씨가 정당한 상속인이에요. 선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선자 씨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선자 씨가 정하세요. 경찰관이 떠난 후 선자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백구야, 어떻게 생각하니? 백구는 선자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선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죠. 할매, 정말 복받을 일이네요. 그 가족들이 할매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할매가 평소에 얼마나 착하게 사셨는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선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이 집에서 백구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선자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좋았거든요. 오후에는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선자 씨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전 그 땅을 마을에 기부하고 싶어요. 선자의 말에 변호사가 놀랐어요. 기부를요? 네,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말이에요. 변호사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선자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죠. 선자 할매 같은 분이 어디 또 있을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오해했던 게 정말 죄송해요.
사람들이 연신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선자는 그제서야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선자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백구야, 이제 정말 평온해졌구나. 백구는 선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절뚝거리던 다리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까마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비 몇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죠. 내가 널 살렸는데, 결국은 내가 날 살렸구나. 선자는 백구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백구도 선자의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선자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여름 석양빛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자와 백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선자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어요. 이런 평온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말이에요.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선자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불길했던 여름 오후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여름 저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선자와 백구는 서로에게 구원이 되어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선자 할머니와 백구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